네, 반갑습니다. 문성화 IT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위에서 전제 조건이나 그다음에 초기화 과정, 그다음에 입력 제어하는 부분을 참고를 해가지고 이제 출력을 우리가 병렬로 나열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출력의 가장 중요한 점은 코일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런 개념에서 그 코일의 전원 공급이 이중으로 발생하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게 코딩을 하는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이 있는데, 그런 것을 좀 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화면을 이중으로 분할해서 실제 우리가 참고하는 화면과 실제 코딩을 한 화면을 어떻게 그 같이 동시에 그 노트북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노트북 화면이 이렇게 넓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효율적으로 화면을 사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서 그 코딩의 생산성 있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잠깐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앞전 그 12번째 영상에서 우리가 했던 그 이중 코일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중 코일이라 하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그 출력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그 P004라는 40으로 시작되는 디바이스에 대한 출력 코일을 접점을 나타내는 이렇게 가로 열고, 원래 표시는 이제 그 서클 원 형태로 이제 표시하는 심볼인데, 우리가 그 자판에서 표현할 수 있는 심볼로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런 심볼로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심볼은 원형이었습니다. 원형인데, 이 코일의 출력이라는 것이 실제 어떤 사람은 뭐 백열전 등의 뭐 필라멘트에다가 거기도 그 코일이 있죠. 필라멘트 형태로 코일이 감겨 있는 코일이 있는데, 그런 부하를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했다고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데, 더 엄밀히 말하면 이 코일의 출력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 계전기에서 그 솔노이드 코일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철심이 있다면 여기에 코일을 감아서 여기에 전원을 공급하게 되면 여기에 자화가 발생해서 이게 전자석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전자석이. 그래서 이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발생해서 여기다 우리가 어떤 도체를 주게 되면 이 도체가 밑으로 툭 붙는 이런 그 전자석을 에다가 이 전원을 공급하는 이 행위, 코일에 전원이 흐르게 해가지고 이 있는 이 도체가 자화가 돼가지고 다른 도체하고 붙게 만드는 이 전자석을 만드는 이 행위를 우리는 코일에 전원을 공급한다, 이런 형태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면에서 보면 전자석이라는 의미는 자화를 시킨다는 의미였고요. 이 화면에서 이런 의미가 출력의 이 F9 코일에 전원을 공급한다는 이 위치는, 실제 이런 심볼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러한 조건이 돼서 여기 타이머가 이 구간을 지나는 동안만 여기에 PLA라고 우리가 변수를 만들어준 P0040이라는 출력 디바이스에 전원을 공급해라, 그런 이야기고요. 전원이 공급된 이 순간까지 어떤 여기에 그 램프라든가 뭐 부저 이런 것을 올려놨다면, 아니면 마그네틱 MC 같은 장비가 연결되어 있다면 접점이 붙어서 출력이 나가는, 램프 같으면 불이 켜지고 부저 같으면 부저가 울리는 이런 출력을 내보내는 이 과정을 우리는 출력을 내보낸다고 하고요. 그 출력을 내보내는 이런 조건을 우리는 병렬로 이렇게 나열해서 결국은 하나의 출력으로 해서 모을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여기서 이 출력 PLA가 램프가 켜지는 조건이 세 가지죠. 이 조건 1이라는 1번 문제에서 M1의 조건이 되고요. 타이머 제로가 41과 54일을 지나는, 그러니까 4초에서 이제 5초가 되는 이 과정에 1초 동안
램프가 켜지라는 뜻이고, 또 다시 M2인 경우는 1초에서 1에서 10, 그러니까 1초를 경과하고 있는 과정이 되면은 이렇게 켜지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 두 번째 프로그램에서, 두 번째 우리 같으면 좀 일일 동일한 문제가, 아니 동일한 날짜 해차에서 시험 문제가 두 개씩 나오죠. 두 번째 문제에서 카운터로 대별이 되는 것이 카운터 값이 0보다 크면, 그러니까 1 이상일 때, 0보다 1 이상이 됐을 때 PLA가 점등되는 이런 세 가지 조건을 지금 하나의 PLA 점등 조건으로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을 세 개를 반복을 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의 출력으로 묶어서 이중 코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하는 부분이고, 실제 코일의 출력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솔로네이드 코일에다가 전원을 공급한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훨씬 정기적인 그 이해고 정기적인 표현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출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출력에 대한 방법에 대한 이중 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출력하고 관련된 이야기는 뭐냐면, 실제 우리가 이 코딩을 쭉 하다 보면 하루에 그 시험을 봐야 되는 그 회차에 2개 문제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그 코딩 컨벤션에 대한 룰은 제일 먼저 1번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 그 다음에 1번 문제에 대한 입력 제어, 그 다음에 1번 문제에 대한 초기화, 그리고 나서 출력은 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공통으로 이렇게 묶어주는 이런 형태고, 그 사이에 또 뭐가 들어갑니까? 그 사이에 이제 2번 문제가 끼어들죠. 똑같이 여기에 2번 문제에 대한,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문제에 대한 전제 조건, 2번 문제에 대한 입력 제어, 그다음 2번 문제에 대한 초기화, 그리고 이제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출력 부분을 여기다가 같이 이어서 이건 1번 문제에 대한 출력에 대한 조건, 2번 문제에 대한 출력의 조건을 묶어서 PLA로 이 출력도 봐야 되고, 이 앞에 있는 이 코딩 내용도 봐야 되는 게, 이게 동일한 노트북에 표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당장 우리가 이 코딩 내용만 보더라도 지금 이게 공통의 출력 부분만이 갖다 놓은 저 맨 위쪽에 이걸 어떤 의미로 이런 입력 제어를 우리가 했더라 하고 보려면 다시 또 위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편집하는데 이런 점이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PLC 코딩 빠르고 견고하게 짜기 컨텐츠에서 이 화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했었습니다. 이 편집 과정에서 화면 분할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내가 참조해야 될 화면을 위쪽에다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코딩 실제 수정을 해야 될 화면을 이 중간에다 하나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조해야 될 화면을 하고 코딩을 실제로 해야 될 부분을 서로 분리해 가지고 서로 이제 독립적으로 스크롤이 되도록 그렇게 화면을 구성해 놓고 코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창 분할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창이라는 그 윈도우 메뉴 화면에 가서 여기에 보면 분할이라고 있습니다. 스플릿의 약자죠. 분할을 이렇게 누르면 이런 스플리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런 스플리터가 생깁니다. 그다음 중간쯤 툭 갖다 놓으면 현재 화면이 지금 이 스플리터를 중심으로 분리가 됐어요. 여기 마우스로 옮겨 놓으면 이게 커서가 스플리터 커서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필요한 만큼 참조를 해야 될 부분 영역을 이제 갖다 놓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1번에 지금 제가 참조를 해야 될 부분이 1번의 입력 제어 부분을 이렇게 갖다 놓고요. 실제 여기 출력 부분은 내가 이제 코딩을 해야죠. 여기 출력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다 갖다 놓고 이 코딩을 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내가 핸들링 커서를 포커싱을 맞춰놓고 이 편집기를 핸들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든지 내가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M 조건 1번 문제에서 1번 문제라는 그 셀렉트 스위치 조건이 돼 있는 상태에서 M1은 뭐였더라 하면은 M1은 뭐였습니까? 예.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는 순간을 M1이라고 가정을 했고, 그러면 푸시 버튼 1이 눌렀을 때 그때 이제 타이머가 5초짜리가 돌면 이 타이머를 맨 위에 PLA부터 거꾸로, PL
PL2부터 PLA 쪽으로 1초 동안 어떤 점선형으로 점등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 문제였습니다. 근데 얘가 41, 50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숫자가 사이즈가 41과 50 사이, 31과 40 사이 이렇게 나왔고요. 반대로 M2인 경우는 M2는 뭐였습니까? M2가 플래그가 세팅이 되는 경우는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뗐을 때잖아요. 그래서 M2인 경우에는 다시 반대에서부터 41부터 50 밑에서부터 PL2부터 아니 PLA부터 PL2 쪽으로 PLA에서부터 PL2 쪽으로 이렇게 점등이 되는 이런 거구나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을 보면서 이 출력 부분을 코딩을 한 화면에서 내가 참조해야 될 부분과 실제 코딩을 해야 될 부분을 분리할 수가 분리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우리가 편집 기술 중에 쓰는 그 화면 분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화면 분할을 적절히 잘 이용하시면 프로그램이 훨씬 가독성이 쉽게 우리가 가독성의 문제라 편집이 쉽게 화면을 운용할 수가 있다. 그럼 화면 분할을 해놓고 이 화면 분할을 어떻게 제거를 하냐? 보면 화면 분할을 제거한다는 말은 없거든요, 여기에. 그죠? 그죠? 그럼 어떻게 제거하냐면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스플리터를 위로나 아래쪽으로 쭉 내려버리면은 화면이 분할했던 화면이 한 화면으로만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면 분할했던 것을 화면을 다시 하나로 합치는 뭐 이런 것까지 해봤고요. 일단 여기까지 읽어보고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쪽에서 봤던 그 쪼개기 기법을 쭉 모아서 프로그램을 한번 해석을 빠른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1번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보고 전체를 한번 코딩하는 해석을 모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elect 스위치 A가 ON이 되고 select 스위치 B가 오프된 상태에서 동작하는 이 전제 조건 부분이 있었고요. 여기에 보면은 select 스위치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떼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PLA에서 PL2 쪽으로 1초간 점선형으로 점등하는 게 있었고, 자, 이 신호는 동작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푸시 버튼 A는 의미가 없다는 인터락, 그러니까 선입력 우선 회로가 지금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타임 차트가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 어떤 액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푸시 버튼 B를 누를 수 있었다는 것은 여기에 묵시적인 리셋이 있었다. 이 동작이 끝나는 시간에는 모든 리셋을 풀어서 다시 푸시 버튼 A, B를 누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하는 조건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푸시 버튼 C로 초기화될 수 있다는 조건은 이제 푸시 버튼 C를 여기 누르는 순간 이건 포지티브죠. 누르는 순간 신호가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select 스위치 C는 사용하지 않는다. not NA죠.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코딩을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는데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패턴은 우리가 지금 한 6번에, 한 5-6번에 걸쳐서 아주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고, 70회에는 굉장히 3일차 문제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쉬운 문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문제에 함정이 하나 빠진 부분이 바로 이 초기화를 잘못한 부분, 그 다음에 이 셀렉트 스위치, 푸시 버튼 C에 대한 초기화를 안 해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너무 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 그런 코딩이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푸시 버튼 A로는 A 버튼을 눌렀을 때는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는 A 버튼이 유효한 게 이게 반대로죠. 밑에서 위로 푸시 버튼 B가 위에서 아래 우리가 순차적으로 되는 버튼이 푸시 버튼 B라는 것을 염두에 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함정이에요. 순서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장 먼저 빠른 버튼이 순차 점등이고, 그다음에 그 다음 버튼이 역으로 올라가는 점등으로 통상 썼었는데 이 순서를 지금 바꿔놓은 것도 일종의
함정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석을 했다면 그게 실제 문제에 그렇게 적용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바로 이 부분이 셀렉트 스위치 A가 A 접점에 들어와야 되고 셀렉트 스위치 B는 꺼져 있는 상태가 되면은 M0라는 조건에 내부 접점을 코일을 출력을 시켜라. 그래서 이런 조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계속 M0는 출력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고 있냐고 해서 물어보는 거죠. 조건 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셀렉트 스위치가 이 조건에 계속 남아 있느냐 이런 뜻이었고요. 만일에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오화 조건으로 바뀌면 이게 드모르강 법칙이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접점이 흐르고 얘는 접점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 M100이라는 출력이 나가면 이 M100은 초기화를 시키는 조건 중에 하나죠. 초기화 시키는 이건 명시적인 초기화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조건으로 흘러갈 것이다. 그래서 셀렉트 스위치 A가 A 접점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신호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셀렉트 스위치 B는 신호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가 계속이 된다면 그 상태에서 푸시 버튼 A를 눌렀다 떼면 이게 네거티브 신호 구별해 줬고요. 그러면은 M1이라는 값의 플래그를 비트 값을 1로 바꿔라. 그 다음에 푸시 버튼 B를 눌렀다 뗐을 때는 M2라는 플래그의 그 내부 접점의 플래그를 1로 바꿔라. 이런 셋 값을 실행을 했고요. 이 셋 값은 한번 해버리면은 리셋 하기 전까지는 항상 자기 값을 유지하고 있는 자기 유지 회로하고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것은 만일에 서로 먼저 눌러진 값이 1을 가져버리면 그 다음에 해석되는 이 값은 끊어져 버리죠. 비접점이니까. 그래서 상호 인터락을 걸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였고요. 그래서 상호 인터락 문제까지 해결됐고. 자,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떤 유효한 M1이나 M2의 신호가 발생하게 되면 어차피 여기에서 발생되는 사이즈는 동작이 해야 될 때는 5초죠. 이 신호나 여기서 반대로 가는 이 신호나 전부 다 5초짜리입니다. 5초짜리 온 딜레이 타이머를 동작을 하는데 이런 조건이라면 그 동작이 다 되고 나면 이건 같은 T0 값이라는 변수 이름에 이것은 설정값, 이쪽에 나타난 것은 누적값, 그 다음에 여기서 물어보는 이 값은 비트값이라고 그랬어요. 0과 1을 나타내는 비트값. 그러니까 0이면 오프 상태, 1이면 원인 상태인데 여기서 1 되는 순간이 여기는 A 접점이 붙는 순간이죠. 그러면 여기서 1이 되는 순간은 5초가 다 누적값이 50으로 가가지고 되는 순간 뭘 하라고요? M101이라는 묵시적 초기화를 하기 위한 신호를 출력을 시키면 M101은 여기 와서 똑같은 오화 조건으로 동일하게 리셋을 발생을 시키는데 여기서 리셋을 발생시켜야 될 대상은 이 셋으로 된 이 M1, M2밖에 없다. 이런 값들은 초기화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 나와야 되고 조건이 바뀌게 되면 스스로 출력이 안 나간다는 얘기는 스스로 그 값 자체가 0으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음이 초기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값들은 초기화를 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혼자 알아서 초기화가 조건이 끝나면 초기화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초기화를 이게 또 해줘야 되는 이런 것은 셋 값으로 설정했던 값은 반드시 초기화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 초기화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됐을 때 우리가 전제 조건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출력 부분으로 와서 보면 출력은 일단 여기에는 M1, M2 이것은 제가 프로그램 가독성을 위해서 이 두 개 접점을 A 접점을 앞에 나열하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도는 데는 훌륭하게 동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C10이 당연히 이 조건 두 번째 문제일 때만 C10하고 관련된 카운터가 동작을 할 거고 당연히 M1, M2는 이 1번 문제에서만 동작을 할 거니까 굳이 이 값이 없어도 되는데 저는 이 값을 앞에 달고 다는 이유는 프로그램의 가독성, 프로그램을 읽기가 쉬워지잖아요. 아, 이건 딱 보니까 1번 문제하고 관련된 출력이구나. 아, 이 부분은 2번 문제하고 관련된 출력이구나. 이렇게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코딩을 한다고 여러분들한테 프로그램 가독성 높게 코딩하는 그 영상에서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조건 1의 1번 문제만 쭉 보면은 M1이 뭐였죠?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입니다.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는 맨 밑에서부터 켜진다고 그랬죠. M1이 켜져 있는 조건은 1초를 지날 때
M1일 때 2초를 향해서 지나갈 때 3초를 향해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M2는 뭐였죠? 예,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입니다. 자, 이게 또 헷갈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이걸 눈으로 읽을 때 안 보이면 이렇게 분할해서 본다고요. 여기에 있는 이해를 입력 제어 부분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이 부분은 출력 쪽에 갖다 놓고 보면은 실제 내가 왜 출력을 그렇게 코딩을 넣는지 보이죠. 이렇게 화면을 분할해서 보면 가능하다 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70의 3일차 2번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딱 내용을 보니까 벌써 카운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죠. 누적값이 1과 5일 때 이런 푸시버튼 A의 누적값을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푸시버튼을 몇 번 눌렀다 뗐느냐에 따라서 이 점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음 시간에는 카운터를 좀 70의 3일차 2번 문제를 쭉 빠르게 한번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가지고 복습을 하면서 카운터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뽀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